안녕하세요. 조 부장입니다. 최근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2050선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향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시장의 급락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코로나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친 것에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는 동시에 B2 같은 차입 투자의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을 이탈시키고 증시 하락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몇 달 전 상황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 이게 결국 실구매력을 하락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기업의 실적도 악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또다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향후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연준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매파적 성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수준까지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약 2.5% 정도인데요. 현재의 연준 기준금리가 1.75%이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0.75%포인트 올리게 되면 중립금리 수준인 2.5%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이번 달 이후로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따라서 매파적인 성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완화를 할 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 대중관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부들 관세 인하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데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안 요소 또한 존재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에 우리 증시가 추세적 반등이 나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기서 더 확전이 되거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게 돼서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타격을 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결론을 지어 볼 텐데요. 연초 고점 대비 다우지수나 S&P 지수는 약 20%, 나스닥 지수도 약 3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으로 현재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은 시장의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없다는 가정하에선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짧게 지나가지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완만한 U자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때와 다른 점은 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직후 각국이 경제 봉쇄를 하면서 경제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의 경우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각국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는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시장의 급락 원인과 향후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번 내려가면 또 그 이상으로 올라와 줬던 게 시장의 역사였으니까요. 최근 시장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